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8월 9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아주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상하이방의 마우스피스입니다. 때문에 행간을 읽으면 중공 지도층 권력 투쟁과 관련된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시진핑의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8월 9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중공 내부 소식 등을 이용해 중공 외교부와 국방부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공 외교부는 전당 외교로 악명이 높습니다. 직접 자기네들이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외국에 대해 독서를 마구 퍼붓습니다. 그 결과가 사방에 적을 만든 겁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연합 해군이 아시아에 파견돼 중공을 포위하고 있는 것도 외교부의 전당 외교가 원인을 제공한 면도 적지 않습니다. 외교부의 전랑동과 샤오포농들이 군보다 더 호전적인데 여기에 군부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소식통은 외교부가 군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군부가 외국군에 대해 너무 무르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중공군은 다국적 군대와 교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군권을 발휘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군과 외교부는 서로 시진핑에게 상대방을 고자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은 외교부의 전당 외교가 너무 막 나간다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저지르고 있는 짓에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중공군은 스스로 자기네들의 실제 전투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실제 전력이 바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외교부가 속사정도 모르고 마구 떠든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다국적 연합군과 중공의 전력은 상대가 안 됩니다. 미 해군과 결전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일본 해상자유대와부터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서방 선진국의 군대 앞에서 중공의 군사력은 위협용이지 실전용이 아닙니다. 중공 군대는 부패도 심하고 무기도 실전에서 입증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일단 전쟁이 나면 이라크전에서 사담 후세인의 군대처럼 순식간에 괴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라크전 때도 중공은 이라크군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에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중공 건당 100주년 기념일 훨씬 전인 6월 7일 중공의 해방군부는 해군의 치명적 약점을 누설했습니다. 남부 전구 해군 모 호위함 지대 훈련 모델이라는 기사에서 056급 호위함의 대항훈련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함정이 단독으로 훈련을 하기보다는 대항훈련을 함으로써 실전에 투입될 경우 약점과 강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는 적군 아군으로 나눠 대항연습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누설했습니다. 대항훈련에 투입된 호위함은 056급 언스함과 용조함이었습니다. 대형 구축함인 054급보다는 크기가 작은 호위함이지만 장비가 훨씬 선진적이라고 자랑하는 함정입니다. 중국어로 마취 수이샤오 우장 쥐쉔 참새가 작기는 하지만 오장육부는 다 있다고 표현하는 작지만 강하다는 호위함입니다. 배수량이 1500톤이니 경형 호위함이지만 4개의 잉지 83 대함 미사일, 8개 홍치10 근거리 방공 미사일, 어뢰, 30mm 기관포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조함과 언스함의 대항훈련 결과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용조함이 먼저 미사일을 발사하고 레이더도 스텔스로 전환해 언스함을 추적했는데 언스함이 미사일을 발사해 용조함을 격파했다는 훈련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용조함이 먼저 발사한 대함 미사일이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고 레이더도 작동 안해 언스함의 미사일에 맞은 겁니다. 미사일이나 레이더나 모두 엉터리인 게 탄로난 겁니다. 056급 호위함은 중공이 마치 만두를 빚듯 70척이나 대량으로 건조한 함정입니다. 8월 8일 남진아 해에서는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호위함 켄트, 리치몬드 함과 항해하던 중 이를 추적하던 중공 핵잠수함 2척을 탐지해냈습니다. 중공 핵잠수함은 바다의 경운기라고 불리는 상급으로 영국 해군은 이에 대항해 액티브 소너를 발사했습니다. 중공 잠수함이 퀸 엘리자베스 호를 감시하려다
오히려 추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잠수함이 위치가 발각됐으니 실전 같으면 격침될 상황입니다. 중공군의 상급 핵 잠수함은 7,000톤급으로 수직 발사기 12기의 대함, 대지, 크루즈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지만 실제 전쟁에서 위협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상급 핵 잠수함은 2018년 초 센카쿠 제도 해역에 몰래 들어가려다 일본 해상자위대에 발각돼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중공의 고민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끝나자 일본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해양 전략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세토기리호는 중공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사군도 12해리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중공이 산호초 위에 건설한 인공섬 2개를 지나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10일 중공은 주 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대사는 주 중공 대사도 불러들이라고 요구했습니다. 3주 전 중공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리투아니아가 타이완과 상호 대표처를 두기로 결정한 데 대한 보복입니다. 그러나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교부장은 유감이라면서도 타이완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280만의 소국 리투아니아는 중공에 대해 아주 단호합니다. 중공이 주 리투아니아 대사를 소환한 것은 단교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공은 소국을 무시하고 명령조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버릇이 있는데 리투아니아의 대사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리투아니아 국회의원 도빌 사칼리에는 수도 빌뉴스에 타이완 대표처를 두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중공에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회 외교위원회 의장도 중공이 리투아니아를 굴복시켜 이류 국가로 만들려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리투아니아에 대해 제재를 한다고 해도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인도, 호주, 타이완 같은 기술 선진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에 대한 대답은 민주국가들끼리 단결해 리투아니아 기업들에게 안정된 시장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중공은 작은 나라를 막 다루지만 큰 나라에 대해서는 약합니다. 2020년 미 트럼프 행정부 때 주중 미대사 테리 브랜스테드는 시진핑의 오랜 지기였지만 중공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자 소리 소문 없이 귀국해버렸습니다. 이후 주 베이징 미 대사는 공석입니다. 그러나 당시 베이징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미 대사를 소환한다든지 하는 강경 움직임은 감히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완을 지원하면서 중공의 레드라인을 밟아도 말로만 항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중공 내 민영 대기업을 왜 타격하고 있는지 즈롱이란 시사평론가는 독특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중공 당국은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신동방 같은 거대 기업을 빈사 상태가 될 만큼 두들기고 있습니다. 모두 미국 자본시장에서 각광받던 기업들입니다. 2020년 미 상원은 외국 기업 문책법을 통과시켜 중공 기업들이 한 차례 타격을 받았는데 시진핑이 여기에 아예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중공의 부동산 업체도 미국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즈롱은 시진핑이 미국에 자해 공격을 가해 금융 쓰나미를 일으키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 시진핑은 월가와 상하이방을 동시에 타격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